2026년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산업이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에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라는 위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AI와 전장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죠. 과연 한국 소부장 산업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할 두 개의 미래, 그 생생한 시나리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발짓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겁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화살은 이미 쏴졌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엄청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우리 한국의 부품사들이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위기가 있죠. 우리 소부장 산업의 위기는 바로 등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는 이 거대한 그림자, 바로 중국입니다. 위기의 시작은 치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에요. 반도체 가격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큰 고객사들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럼 그 부담이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협력사들. 그러니까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만드는 다른 부품들의 단가를 깎으려는 강력한 압박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가 절감의 칼날이 어디를 향했는지 이걸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폴더블 폰의 핵심이자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었던 힌지, 이게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에서도 중국 업체의 비중이 무섭게 커지고 있죠. 이게 그냥 부품 몇 개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 아성이 가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앞서가면 됐는데 이제는 중국이 기술까지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업들은 가격도 맞춰야 하고 기술 격차도 벌려야 하는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울하겠죠? 모든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가격 경쟁이라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대신에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날아오르는 길, 그 길이 바로 하이엔드 시장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우리 소부장 산업이 서 있는 두 개의 갈림길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익숙하지만 피 튀기는 레드오션, 범용 시장이에요. 가격 경쟁, 원가 압박, 중국의 추격, 끝이 없는 싸움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로 아무나 못 들어와서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블루오션,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장의 이름이 바로 AI와 전장입니다. SK증권의 이 분석이 하이엔드 시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서 늘 공급이 부족한 이른바 쇼티지 부품을 손에 쥔 기업이라는 거죠. 가격으로는 절대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을 쌓는 것, 그것만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회의 땅, 새로운 성장 엔진인 AI와 전장 시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미래를 열 두 개의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먼저 AI 시장부터 볼까요? 전 세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난리죠. 그런데 이 거대한 AI의 뇌를 제대로 돌리려면 스마트폰 수천 대에 들어가는 것과 맞먹는 초정밀 부품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MLCC라는 부품은 전자회로의 댐처럼 전류를 안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선 1원이라도 싼 가격 중요하지 않아요. 오차 없는 완벽한 성능과 안정성, 이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특히 전장 산업이죠. 왜냐하면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는 더 이상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한 기업의 자동차 전장 사업 매출 전망인데요. 단 2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폭증합니다.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이죠. 스마트폰 시장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 성장세입니다. 지금 전장 시장에서 이런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죠. 아니, 스마트폰 부품 만들던 기술로 어떻게 이런 변신이 가능할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작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정밀 가공 기술 있죠?
그 기술력이 그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거대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 그리고 미래 자동차의 신뢰를 완전히 바꿀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술의 DNA는 유지하면서 무대만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시장으로 옮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우리가 계속 전장 하는데 여기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전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정도였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율주행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처럼 자동차의 두뇌와 신경망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완전히 확장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모두 살펴본 지금 2026년 한국 소부장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부품 만들어주세요 하면 주문받아서 납품하는 수동적인 공급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가 풀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들고 찾아가는 기술 솔루션 파트너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 그 자체를 파는 회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똑바로 보고 2026년까지는 AI와 전장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027년 이후에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 시장, 예를 들면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추격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우리 소부장 산업의 모습은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범용 시장의 가격 경쟁 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이엔드 시장의 기술 리더로서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의 바다로 성공적으로 항해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담대한 도전과 선택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